본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부 보험금만을 지급하겠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뭐 얼핏 보면 이제 보험회사의 일부 보험금 주장은 맞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 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손해보험에서 직업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하는 통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례 내용을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요.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경비 업무를 격일 근무로 하고 있었고, 병원 근무를 하고 나서 쉬는 날에는 개인 택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본인의 직업에 대하여 택시 업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단지 이제 경비 업무만 종사하고 있다라고 고지를 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요. 이후에 이제 이러한 보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본인의 이제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지 의무라는 이제 다른 말로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하고, 법에서는 보험 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보험자에게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알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통지 의무는 이제 고지 의무와 이제 비슷하게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요.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지 의무는 이제 계약 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인 반면에 통지 의무는 계약 후에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법에서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거나 이륜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회사한테 알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즉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게 통지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자 측에서 이러한 통지 의무를 위반을 하였다고 한다면은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직업 변경 사실을 위반하였다라고 하면은 보험금을 일부 지급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륜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회사한테 알리지 않았다면은 보험회사는 일부 지급이 아니라 보험금 자체를 아예 지급을 안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피보험자의 사망 진단서를 보면은 직접 사인이 저혈량성 쇼크, 간접 사인으로 심장 압정과 대동맥 파열이고요. 사망의 종류는 이제 외인사이며 사고 종류는 교통사고라고 기재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보험자의 사망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상해 사망 보험금에 대하여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이제 직업에 따라 위험 급수를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1급의 경우 이제 가장 위험이 낮은 등급이고, 상급은 위험이 제일 높은 등급입니다. 피보험자가 종사하던 경비 업무 같은 경우에는 2급에 해당하는 이제 직업 급수였고요. 이 사람이 운전하고 있던 개인 택시 영업 같은 경우에는 3급에 해당하는 업무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사망에 대한 이제 사고 조사를 실시를 하였고요. 피보험자가 경비 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3급에 해당하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부 보험금만을 지급하겠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뭐 얼핏 보면 이제 보험회사의 일부 보험금 주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보험자는 경비 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아니라 본인의 이제 개인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알리지 않은 사실과 관계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그 보험회사는 이제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위반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을 하려면은 그 위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삭감을 주장할 수가 없고요. 위반 사실과 보험 사고와 관계성이 있을 때에만 삭감 혹은 이제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 택시의 경우에는 택시를 이제 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이제 개인 승용차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보험자가 사망한 당일에 휴무조에 해당하는 날이었고요. 사고 당시 이제 피보험자의 개인 택시에는 뭐 손님을 태우지 아니한 채 혼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피보험자의 자녀가 진술한 내용을 보면은 피보험자는 개인 택시에 종사하던 사람들과 함께 축구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단합대회에 참석하고 나서 본인의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에 사망하였다라고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보험자는 본인의 차량을 업무용이 아니라 개인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개인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 중 사고에 해당한다면서 일분 보험금만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피보험자의 사망은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여야 했는데요. 이는 이제 택시 미터기 등의 운행 기록 등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이제 축구 동호회를 가기 전까지 손님을 태워서 운행하여 이제 요금을 징수받은 사실이 없었고요. 또한 이제 축구 동호회를 다녀오다가 집으로 가던 길에도 마찬가지로 손님을 태운 기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개인 이동수단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이에 더하여 축구 동호회 참석자들에게도 그날 피보험자가 축구 동호회에서 참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서 등을 받았는데요. 비록 개인 택시 운전에 관하여 이제 보험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사고 당일 본인의 택시를 이제 영업용으로 운전을 한 게 아니라 개인 이동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상해 사망 보험금의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산재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은 보험회사는 보험금 부지급이나 혹은 일부 지급을 위해서 사고 조사에 대해서 분명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은 보험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을 제대로 알렸는지와 또한 보험 가입 당시와 사고 당시에 직업이 바뀐 경우 이 직업이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 보험회사에게 제대로 알렸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만약에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험회사가 일부 지급이나 보험금 면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사실관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직업통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업로드를 할 테니 그 부분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